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규 상장주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 Y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이제 상장 전에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일단은 뭐 당장 뭐 이렇게 좀 매수하거나 그럴 필요까지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보호예수가 또 1월 5일 날 또 31.56% 상당히 큰 물량이 또 이제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기점 전후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포인트 미리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체 쪽에서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또 유망한 기업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ADC 쪽이라든지 이중항체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글로벌 팜들의 어떤 그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쪽에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서 많은 기업과 또 파트너십을 통한 또 이제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Y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Y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주가 흐름은요, 그래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상장 날에 저점 권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은 없어요. 밸류적으로도 큰 부담은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총 수준도 한 1,700억 정도 해서 다른 뭐 바이오 기업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도 메리트가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IR북 가지고서 한번 좀 체크해보죠. 예, 자세하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다뤄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뭐 전망해서 12% 성장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화학 합성 의약품보다 이제 성장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유형별 매출 규모를 보면 단컬론 항체 쪽이 뭐 압도적인 어떤 매출 규모를 아직까지는 자랑하고 있고 뭐그 외에도 mRNA 백신, 제조업 단백질, 여러 가지 이중항체 뭐 이런 쪽으로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체는 항체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으로의 확장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리포트를 되게 쉽게 이렇게 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잘 작성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첨단 산업의 핵심 요소를 반도체 칩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자동차 연관 산업으로 이제 다 필요하고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요소인데 이 첨단 바이오 산업의 핵심 요소는 항체다. 예, 이게 이제 ADC, CAR-T, 이중항체, 유전자 치료제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ADC, 뭐 CAR-T, NK,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제 표적형, 다중항체, 뭐 단클론 의약품, 항암 바이러스 표적형 이런 쪽으로 핵심 이제 바이오 약품의 핵심적인 개발 요소다. 그래서 이제 젠마비라는 회사랑 좀 비교를 하고 유사하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서 좀 시장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젠마비 같은 경우 99년 덴마크 설립된 항체 및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의 기술 전문 기업이고 나스닥에 이중 상장돼 있어서 시총이 25조 원 정도 돼 있다고 하고 항체 신약 플랫폼을 4개, 파트너사와 기술 이전 신약 시판 7개 이상, 공동 임상 단계 개발 신약 후보 물질 20종 이상 해서 Y바이오로직스도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거죠. 4개 플랫폼 기술과 5건의 기술 이전 레퍼런스 12종의 공동 개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젠맵과 Y바이오로직스의 공통점이 자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 사업화 전략을 뭐 조기 기술 이전 등을 갖고 있고 또 다수 글로벌 기업과 항체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평가 등급도 A 등급 두 곳에서 같이 받았다는 거 강조를 하고 있고 전문 인력들 항체 신약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인력 국내 최고 수준의 자문위원도 이렇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07년도 이제 회사가 설립됐고, 뭐 사노피, 또 레고캠바이오, 뭐 HK 이노엔, 뭐 인투셀, 요것도 이제 차후에 상장할 겁니다. ADC 관련 기업으로. 또 웰마커 바이오랑 같이 손잡고 최근에 기술 이전까지 해냈죠. 예, 라이선스 아웃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갖고 있고, 뭐 지아 이노베이션 쪽, 레고캠 바이오는 또 ADC 공동 개발을 확대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글로벌 기업, 또 국내 유망한 또 이런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과 또 기술 이전 계약 등등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기술 이전 성과 창출 본격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글로벌 에로를 추진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또 뭐랄까 주가 퍼포먼스의 가능성들을 안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 항체 고도화 기술, T세포 이중 항체 이렇게 다양한 곳에 쓰이는 또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 이제 개발 진행 현황을 보면요, 뭐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공동 개발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가장 그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아크릭 솔맙 PD1이죠. 우리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쪽으로는 뭐 키트루다, 옵티보 이제 굉장히 과점 체제 형성하고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측도 있습니다. 지금 임상 1, 2회 이상 이제 완료 단계에서 다국가 이제 임상 1, 2회 이상 완료를 했고, 미국 등 13국에 특허 등록했고, 과제로도 이제 상당히 또 받았던 이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그런 적응증에 이제 타겟팅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아직 이제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가치 측정이 이제 올리기는 좀 쉽진 않고, 요게 이제 기술 이전을 했죠. 웰마커 바이오. 요게 조금 그 포텐을 좀 보여줬고, 또 이제 레고캠 쪽, 또 인투셀, 또 3D 메디슨 이런 쪽으로 같이 파트너십을 또 과제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릭 솔리맙, 이제 PD1 이제 항체 치료제,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재발 또는 기존 치료에 실패한 67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수행해서 우상 함량 효과를 확인했다. 완전 간에 2케이스가 있고 부분 간에 8케이스, ORR은 15.9. 왜 이리 낮아 그러는데, 키트루다보다 높은 수준을 이제 반응률을 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치하죠. 키트루다는 10% 언저리, 바벤시오, 옵티브 여보이 이제 같이 한 거는 조금 높은 수준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키트루다 대비 좀 높은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기대감을 가지는 포인트다. 그래서 약간 희귀암 쪽으로 이제 타겟팅한 거죠. 예, 신경 내분비 암종, 예, 그쪽으로 이제 해서 키트루다가 한 자릿수 정도 되는 낮은 반응률을 보이는 것보다 대비해서 좀 좋게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기대 가치를 좀 가지는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ADC든 이중항체, 항암 바이러스, 뭐 카티 세포 치료제 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DC 쪽에 관심도가 많이 높겠죠. 그래서 레고캠, 인투셀, 앱티스 이런 기업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뭐 기술 이전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또 프랑스 2위 민간 제약사랑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고, 총 계약 규모 8,600만 유로, 로열티는 3% 별도.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10을 맺은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3D 매드 쪽으로도 이제 라이선스 아웃 이제 총 계약 규모는 5,100만 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공동 개발 기술 이전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이바로직스의 이제 항체 발굴 쪽하고 또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이게 링커가 핵심이죠. 링커. 그래서 요 이제 레고캠이 갖고 있는 요 기술을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이제 기술 이전을 이렇게 또 시행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를 제공하는 거죠. 항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예, 레고캠은 이제 링커 기술을 이제 플랫폼 기술,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웰마커 바이오 이제 비상장인데 이쪽하고도 혁신 타깃 단일 항체 해서 총 계약 규모, 글로벌 이전 규모가 7천억 정도 성과를 이뤄내는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하죠.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와이바로직스의 이제 기대 가치를 그 부분에서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장 이후 이제 1개월째 이렇게 또 보호에서 풀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버행 이슈적으로 좀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한번 보죠. 한국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상장 후 성과로 입증할 기술력에서 항체 신약 개발사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메인 파이프라인은 아크릭솔리마 PD-1 항체죠. 1, 2 예상 결과가 이제 고무적이었고, 3등급 신경 내분비 종양 또는 신경 내분비 암종 환자 9명 중 2명에서 부분 관해가 나타났다. 아직 초기 임상이지만 아크릭솔리맙의 임상 결과는 키트루다 단독요법의 객관적 반응률 4에서 12% 대비 우수한 수준이다. 상업화 전략은 틈새 전략이다. 네, PD-1 시장 지출 전략으로 틈새 시장 공략을 택했다. 아크릭솔리맙 임상 결과가 우수했던 3등급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적응증을 최소화 후에 기술 수출을 타진할 계획이다. 어쨌든 뭐 키트루다 처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반응률이 낮은 부분들이죠. 후발 주자는 그러면 시장성 확보 가능하냐 했는데 코이러스 준시바이오의 로크토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비인두암 적응증으로 23년 10월 FDA 승인 후 28년까지 누적 매출이 6.4억 달러로 전망된다. 그래서 어쨌든 후발로도 어떤 미충족된 의료 이제 시장 그쪽에서 키트루다 처방이 좀 제한적인 뭐 반응이 잘 안 나오는 쪽 그쪽을 타겟팅하겠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키트루다가 이제 이 PD-1 항체의 50%를 과점하고 있는데 틈새 적응증에는 작은 기업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출을 할 경우에는 2,600억, 선급금 106억에 달할 걸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좀 안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중항체 글로벌 임상 그리고 타겟 발굴 역량을 확보할 와이바이오직스에서 단클론 항체에서 ADC 이중항체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클론 선별 능력보다 퍼스트인클래스 타겟 발굴 또는 타겟과 질병의 인과관계 규명이 기술 이전의 핵심 역량이 됐다. 그래서 와이바로직스도 트렌드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고, 뭐 3D 메디슨과 공동 개발 준비 중이고, 퍼스트인클래스 타겟 발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낮은 오버행 이슈는 장점이다. 공모가 대비해서 시총이 1200억 정도인데 그 수준은 좀 넘어서 있죠. 바이오 장세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와이바로직스도 그런 부분을 좀 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리즈 D 밸류에이션이 1800억 지금 시총 수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보호예수 해제 후에도 물량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뭐 본전 수준인데 뭐 나오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이게 어떻게 또 되는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업종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수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이제 임상 전에 좀 나왔는데요. 어쨌든 데이터로 입증된 그 항체 전문가다 해서 어쨌든 레퍼런스가 기술 이전으로 이제 쌓여져 있고, 어쨌든 시리즈 D 밸류에이션 1800억 대비 공모가 시총은 좀 낮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점을 갖고 있다. 자체 개발 신약 아크릭 솔리막 다국가 1, 2회 이상 완료했고,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좋은 결과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EB상의 임상 비용이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할 걸로 추측이 되고, 희귀 질환에 집중하거나 여보이와 같은 CTLA-4 물질을 보유한 업체와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클론과 좀 비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앱클론 사실 카티로 좀 형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기술 이전 이력, 또 ADC 이중항체로의 항체 확장성,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면 앱클론보다 높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보호해수 나오는 1월 5일 기점 한번 좀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무차별적으로 업종 내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메리트는 없죠. 수급적인 요인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항체 쪽에 또 특화된 기술들을 갖고 있는 Y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바이오 장세에 대한 준비를 점점 더 높여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